오브스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업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동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뇌의 역할인데요. 앞에서 좋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NFT, 디파이 등등과 관련된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으로서 이제 그 기술의 이면에서 플랫폼들이 과연 어떻게 변해야 살아남고 이 앱들이 분홍활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플랫폼들의 역할이 좀 더 세분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더욱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져 가듯이 메타버스도 이제 모든 기술들의 고도화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이런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스라엘 최대 블록체인 기업으로 2017년에 창립하기 이전부터 컨설팅, 파이낸싱 등을 통한 이제 업계 노하우가 있었고요. 기업형 블록체인 인프라로서 글로벌 IT 연구기관인 가트노로부터 블록체인 쿨벤더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네트워크 초기 모델은 기업을 위한 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용 공개 퍼블릭 인프라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유저층을,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 조직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도 이 기조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저희는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ITWGLF 주관하에 진행되는 공동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시반이라는 프로젝트의 유일한 퍼블릭 체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물류 추적 솔루션에 대해서 파일럿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국제 금융 또 조직의 투명한 제3국에 대한 국제 대출 기금에 대한 투명한 추적을 위한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공모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기업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사용에 있어서는 좀 각종 규제나 또한 대기업들의 변화 수용 면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관련 정책들도 아무래도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요.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D앱들이 지금 하나도 살아남아 있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수익 모델의 부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이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그래프는 토큰 터미널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서 저희 가치 총량이죠. TBL은 이제 인프라 같은 플랫폼에서 디파이나 NF 같은 유저 참여형 앱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수년 전과 다르게 이제 상위권에는 거의 다 플랫폼이 아닌 이더리움을 제외한 거의 다 대부분이 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시장을 이끄는 메타버스 이하 NFT 디파이를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포지션에 봤을 때 역시 저희의 방향은 여전히 유효했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블록체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아직 이 산업 분야가 굉장히 초창기 분야라는 것이고, 또 그걸 감안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앱들과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항목에 있는 이런 어떤 기업인가 이런 것들보다 바로 가치 창출이 기존의 플랫폼 단에서 이제 인프라 레이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명 애플리케이션이죠. 앞에서도 많이 언급하셨듯이 엑시 인피니트로 예를 들어보면 이전부터 있던 프로젝트지만 사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가치를 더해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가치가 커지면서 이제 플랫폼 종속성을 벗어나서 자신이 오히려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접 론인이라는 이더리움 포크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을 사용하거나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뭔지를 몰라요. 즉 이제 전통적인 플랫폼 인프라는 직접 유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하나의 선택적 상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만큼 자산가치 형성한 건 사실 대단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더 큰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장 성장성에 가려져 있는 불편한 점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파이에서는 기존 거래소에서 우리가 편히 사용하던 시세 알림이나 또 포지션 변경 같은 게 전혀 없고요. NFT도 원본 개념을 증명해주긴 했지만 사실 아직 도용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잠재적인 수익 모델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는 더 큰 발전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또 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큰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대중화는 더 가까워지겠죠. 그럼 저도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 이런 플랫폼 입장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도움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채워줄 부분이 바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제3의 레이어 3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엔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임들이 이제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이 개발이 되면서 각 게임사들은 자신이 잘하는 컨텐츠에 집중을 하면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현재 디파이나 NFT의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그 구조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안을 담당하는 이더리움 같은 L1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단순히 보완하려는 L2들이 출연을 한 게 딱 여기까지의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는 이제 EVM 호환되는 더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앱들은 단순한 디지털 작품들의 생성과 거래 이상의 기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만들어져서 잘 동작하는 레이어 모듈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각 개발사들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면 리소스 낭비가 줄어들고 각자의 전문성이 더욱더 집중해서 시장의 성장에 더욱더 가속화를 이룰 수 있겠죠. 블록체인 이제 탈중앙 컴퓨팅에서도 L1, L2를 기반으로 실제 대규모들이 유저들이 참여하는 이런 앱 사이의 불편함, 괴리감을 이어주는 새로운 레이어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몇 가지 데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디파이 분야에서 아까 알림 기능이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팬케이크 수압이나 스시 수압 같은 것들이 각각의 알림 기능을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죠. 마침 게임 엔진이 존재하듯이 각각의 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모듈, 알림을 제공하는 레이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다면 유저들도 편리하고 또 그 디파이 서비스들도 좀 더 사용성의 편리함을 높여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디파이 알림 같은 경우는 연내 6개, 7개의 디파이 플랫폼들이 이 알림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 NFT 분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MyNFT라고 해가지고 NFT가 디지털 데이터의 이제 원본 소유의 개념을 더해줬죠. 하지만 여전히 이미지들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남의 NFT를 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다거나 하는 데 도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거 트위터 계정 자체도 가짜 계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명 인증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시스템에서 도입했듯이 아마 NFT도 이 NFT는 본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증을 도입하게 될 건데, 그 기능을 저희가 먼저 구현을 해서 데모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 트위터 또는 뭐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의 주인들이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NFT가 정말 내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간 레이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NFT나 이런 것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레이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다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각 소셜미디어가 각자 이런 인증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플러그인처럼 호환성 있는 레이어를 적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외에도 이제 뭐 NFT 게임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되면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죠. 이런 모듈화 레이어가 바로 저희가 만든 L1, L2의 EVM 호환성을 갖춘 레이어 3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고요. 이제 기존의 디파이나 NFT 시장에 뛰어들어서 출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고 이끌어내는 그런 블루오션이 아직도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무궁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은 아직도 메타버스를 향한 혁신이 진행 중이죠. 이제 기술 저변이 확대되고 대중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세분화되고 각 레이어마다 전문성이 필요해질 겁니다. 아마 더 많은 레이어들이 나타나고 시장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대항해를 하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항해 시대를 함께 필요한 더 많은 전문성들이 필요하고 더 큰 배일수록 더 세분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오브스가 제시한 이 새로운 L3, 레이어 3의 개념을
메타버스를 위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세 가지 분야, 디파이, NFT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최대 5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디파이다 로얄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바이낸스와 함께 공동 창시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도 있고요. 이런 것들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는 있으시지만 플랫폼부터 처음부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기존에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들 차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현실화시켜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메타버스 대항해 시대에 함께 하는 훌륭한 동료들로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